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이번에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개정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 술인 막걸리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세법의 역사와 앞으로 막걸리와 맥주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인 주류 칼럼니스트 명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옥입니다. 이 세금만큼 민감한 게 없어요. 정말 민감하죠. 네, 더군다나 술에 붙는 세금 아닙니까? 술까지도 맘대로 못 마시는 그런 시대 오면 너무 속상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주요 세수 중에 하나가 또 주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세가 몇 년 만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이 된 건 아니고 방향만 결정이 된 거고요. 몇 년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몇 년 만에 개정이 되는 겁니까? 실은 주세는 계속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가격에 세금이 붙었다면 이제는 양의 세금이 붙는 거거든요. 알코올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50년 만에 개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주세는 건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민감하죠. 큰맘 먹고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주 한 병도 내 맘대로 못 사먹고 맘대로 가격이 오른다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건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민감한 건 피해가자. 이번에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일부만이라도 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가 됐는데 뭐 이것도 국회로 가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글쎄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주세가 술에 대략 어느 정도씩 붙어 있었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세가 많이 붙었죠.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술값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싸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가세라고 맞습니다. 종가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세 표준이라 그래서 그 양조장이나 이런 공장에서 나왔을 때 뭐 인건비나 원료를 다 넣은 가격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 와. 그리고 이제 위스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72%. 그리고 이제 그보다 도수가 일반적으로 낮은 약주, 청주, 과실주 부분을 한 30%. 그 막걸리가 5%. 그리고 맥주가 이제 소주하고 위스키와 비슷한 이제 72%예요. 똑같이 붙어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종가세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만드는 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맥주는 굉장히 최고급 제품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렇군요. 우리가 막걸리 먹던 시대에서 맥주는 굉장히 좀 서양에서 들어온 귀한 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고급 술처럼 광고도 했었고 옛날에. 맞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최고의 이제 추석 선물이 이제 맥주 선물 세트라고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너무 고급이다 보니까 82년도까지 칼라 테레비, 냉장고와 같이 이제 특소세의 특별한 대상이 되기도 하죠. 특별 소비세. 자동차에 붙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세금이잖아요. 맥주는 정말 특별한 술이니까 특별 소비세. 이건 약간 사치성 소비재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칼라 테레비, 냉장고도 같이 그런 특소세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소세가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도 거의 맥주 세금이 그 150% 정도를 냈어요. 당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중에 나오는 맥주 가격을 보면은 3분의 2 정도는 세금이에요. 3분의 1이면 이 정도가 세금. 3분의 2가 세금이고 3분의 2가 세금. 3분의 1이 원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거의 세금으로 내고 우리가 마신 것이 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나아져서 뭐 한 2분의 1 또는 한 60%, 55% 정도가 이제 세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PX에서 파는 술 그거 세금 안 붙는 술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면세품 술이죠. 아는 분이 있으면은 나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많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종량세, 종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부 종량세 형태로 형태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뭐 이것이 바뀐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이런 그 주세법에 대한 그 공식적인 개정이 나온 것은 1949년입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시절도 있었지만 1949년도에 나온 것은 이제
그 지금과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량세에서 진행을 하다가 출발은 종량세에서 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 네. 양의 세금을 매겼죠. 네. 네, 그러다가 1967년도에 이걸 종가세로 바꿉니다. 가격의 세금을 붙이는 걸로. 그때 획기적으로 한번 바뀌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예. 매년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년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그 종량세, 그러니까 양의 세금을 매기다 보면은 매년 그것에 맞게끔 세금도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번거롭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가격에 세금을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 의문이 하나가 해소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967년도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다시 드디어 이제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방침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다. 예전에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물가가 1년에도 뭐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했죠. 오르고 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량세로 바꿔도 괜찮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좀 보는 것도 있는 거고 알고 보면 저 초등학교 때 그 버스비가 60원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더 오래되셨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60원까지는 전 알겠습니다만. 아니 그걸로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라는. 네. 네. 많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독일이나 뭐 체코 이런 데 가면은 물보다 맥주가 더 싸다고 하잖아요. 네. 네, 도수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나게 낮게 책정을 하는 거죠. 거의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술이 아니다. 네, 물같이 마시는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류주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발효주는 네. 이거는 술 개념보다는 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맥주나 이런 게 식량의 대체품이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네. 물이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네. 오히려 맥주를 마시는 게 그런 면에 위생적인 면에서도 나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물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체품으로 이제 와인이나 맥주가 사용됐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세금이 낮거나 또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움직이는 네. 배경은 조금 앞서도 설명을 잠깐 뭐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네.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막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할 만한 어떤 요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종가세, 그러니까 가격에 세금이 붙는 구조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네. 원 재료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그리고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쌀, 보리 이런 것도 다들 더욱더 수입을 해야 되고 패키지 디자인도 더 저렴하게 가야 되고 한마디로 하나로 통일. 다 이거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술의 이 뭐랄까요? 술의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획일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들 비슷비슷해져요. 네. 그리고 실은 하나로 만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익 추구를 하기 되게 편한데 네.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늘 한 종류만. 그리고 신제품 출시도 번거로워서 안 하죠.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개발비 들어가면 그것도 또 세금에 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주류 회사 술들이 맛이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뭐 저는 우리나라 주류 회사들의 술 맛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류의 종류가 지극히 적었던 이유가 바로 이 종량세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맥주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네, 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주류 회사를 무조건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나도록 돼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세금 자체가 이 종가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비나 그 원료나 또는 이제 패키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가 이제 꺼려지는 그 기업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데다가 네. 외국의
수입 맥주가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소비자들의 입맛 수준이나 높아지는 이런 거죠. 건 막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높아지는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의 그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은 저렴하게 팔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수입 가를 신고를 했을 때 네. 그 한국에서 만드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뭐 네. 원가도 정해져 있고 마케팅도 다 정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입을 하게 되는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원가를 나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생기거든요. 수입할 때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써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좀 적게 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그 이제 막 태어난 한국의 수제 맥주들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트 맥주들. 네. 맛있는 데 네. 많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은 실은 독특하고. 좋은 원료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양조장이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다양하게 만들다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세금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본적인 수입 크래프트 맥주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도 있는 것이 이번 이 주세법의 개정안의 취지 중 하나입니다. 역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닙니다.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종량세로 네. 일부 이제 맥주하고 막걸리부터 바꾸겠다고 얘기하던데, 네. 맥주를 일단 먼저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맥주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려가니까 4캔에 10,000원, 뭐 네. 우리 맥주도 4캔에 10,000원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기대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말씀 맞는데 예. 4캔에 10,000원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캔맥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캔맥주는 일단 가격이 내려가고요. 네. 병맥주, 생맥주, 그리고 페트병 맥주는 가격이 살짝 오르고, 특히 생맥주는 상당 부분 좀 오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병 형태에 따라서 네. 담는 용기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료 비용 및 패키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제품들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캔맥주가 이제까지 가장 그 원재료의 가격이 높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캔 자체의 패키지 비용이 높습니다. 병맥주보다. 네네. 근데 병맥주보다 왜 높냐? 근데 실은 병이 더 비싸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반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30번 정도 재활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150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병 가격이 5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패키지 비용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높았던 캔맥주가 이번에 패키지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되니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네네. 예. 하지만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비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페트병 맥주도 패키지 비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네.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에 따라서 네. 원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출고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예. 그럼 실제 소비자가도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캔맥주는 내려가고요. 그럼 이제는 뭐 캔맥주 마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술 시장만 굉장히 크게 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까지 패키지 비용이 제일 적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생맥주입니다. 케그에 넣어서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케그는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순수한 맥주 가격에 세금만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그 양에 붙이는 세금 형태로 가다 보니 생맥주는 가격이 거의 한 20-30% 정도의 세금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따지면은 1리터당 한 300원 정도 오르게 돼요. 출고가에서.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보통 3,000원, 소비자가는 많이 차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비자가는 이게 더 커질 수 있는 500원, 1,000원 정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2년 유예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예하는데 유예해도 한 20-30% 오른 상태에서 유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용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반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 장점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이 안에 개발비라든지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패키징 비용 이런 부분에서는 세금을 이제 안 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커지긴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뭐랄까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아까 이제 수제 맥주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우리나라 술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네. 소주나 다른 주종까지도 전부 다 확대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기왕 이렇게 힘들게 50년 네네. 만에 바꿀 거면 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부가치 술은 뭐 우리가 그 위스키라든지 뭐 브랜디라든지 꼬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류주가 실은 고부가치 영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주도 어떻게 보면 오르는 것이 미래적인 한국의 이제 주류 산업을 봤었을 때는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서민의 술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서민의 술 소주 가격은 안 오르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언젠가는 좀 종량세, 그러니까 양에 세금을 묻히는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큰 대형 주류회사 말고 네네. 다른 이제 소규모 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류주를 생산하는 네네.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 많이 그렇죠. 실은 표하더라고요. 그것들은 이제 패키지 같은 이런 디자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렇죠. 예, 원가에 다 적용이 돼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것이 높은 가격으로 제공되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없애야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걸리는 네. 큰 차이가 없다. 네네네. 뭐 종가세, 종량세하고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막걸리 주세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일부러 네. 주사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네네. 종가세로 했었을 때 1%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정도에 맞게끔 대략적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어요. 예. 예,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막걸리 가격은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디자인이나 패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세금이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막걸리의 그 세계화로 가는데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이 페트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패키지 부분에 아마 좀 더 개선할 여지 또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 네. 소비자 가격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네네. 막걸리 주류 산업에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예. 막걸리 협회 자체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뭐 네. 전체 주류 시장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캔 맥주 가격이 내려다 보니까 어쨌든 집에서 즐기는 혼술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요. 네. 반대로 생맥주, 병맥주가 대부분 외식용이에요. 요식업 네네.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고 특히 치킨집에서 파는 생맥주 부분은 가격이 좀 더 눈에 띄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킨 치맥이 네.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그 소비자나 또는 요식업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수입 고급 크래프트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네네. 오늘 혹시 곡도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세에 대한 스토리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 이제 우리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발자취를 밟아온 것이고, 그래서 조용필 씨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신청해봤습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웃게 해주셔서 네. 지금까지 불금의 교양학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